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가장 핫한 주제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의 활성화 시대, 전기차가 주도하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 종식 선언도 각 국가별로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내연기관 종식 선언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명을 했던 미국이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2035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도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2035년 늦어도 2040년에는 내연기관 종식을 선언했고요.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 작년 말부로 해서 이 디젤 엔진 개발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가솔린 엔진도 몇 년 이내에 아마 종식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모두 다 전기차로 올인하는 것이 현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전기차 자체가 아직도 보조금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가격이 1.5배에서 2배가 비쌉니다.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요, 치열하게 싸워서 내연기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차의 가격을 급격히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바로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40% 자체를요, 20%대로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차 전체의 5분의 1 비율 정도로 낮추지 않는다면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가장 최고의 배터리 수준은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커서 부피 대비해서 이 무게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배터리이어서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배터리라는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배터리 양을 집어넣게 되면 한 500km 주행거리가 한계성이 좀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점이 열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압력이나 충격을 받게 되면 열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일명 열폭주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이 한번 붙게 되면 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소화제를 쏟아붓더라도 불을 끄기 어려워서 거의 전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나 전기차 14건의 화재가 생겼었고요. 또 리콜 이후에도 한 건이 더 발생을 했었죠. 또 역시 테슬라 차량도 미국군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서울 한남동에서 모델 X가 불이 나면서 탑승자가 사망하는 굉장히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부각됐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점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는 떨어지면은 이렇게 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해서 화재 등 이런 것들을 미연에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배터리가 중국 기반의 인산철 배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러한 장점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 출시할 예정인 애플카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선언을 인산철을 선언했습니다. 즉, 열로 인해서 이 탑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든지 차량의 화재에 대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극복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깥에 씌우는 파우치를 없애버리고 일종의 덩어리로 만드는 모노셀 형태의 인산철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애플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돼서 전기차에 탑재하는 2차 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해질 자체가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액체에 대한 유동성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해서 화재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은요,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 자체가 고체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밀도도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도 훨씬 더 높게 에너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충전 시간도 훨씬 더 짧게 만들면서도 열이 발생하지 않은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글로벌 이 배터리 회사들은 전고체 배터리에 모든 생사를 걸고
연구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국내 3사는 물론이고요. 또 CATL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두세 개가 많이 부각되고 있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올인하다 보니까 전기차의 변신이 상당히 늦어져서 기업 평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한 가지 이 도요타가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국내 3사에서 상용화돼서 양산 모델로 나오는 데는 보통 7년 정도를 보고 있죠. 좀 더 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에서요, 전고체 배터리 뭐 내년에 양산용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너무 앞서가는 논리인 선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 양산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완전히 나오기 전에 과도기적인 모델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금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진보된 배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2차 배터리의 핵심은 보통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또 전해질, 또 분리막, 이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배터리 중에서 배터리 자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바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에너지 밀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내 3사를 비롯해서 많이 집어넣는 것이 NC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니켈, 코발트, 망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니켈, 코발트, 망간에 대한 부분들이 보통 니켈 자체를 얼마큼 집중도를 높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밀도를 좌우를 하기 때문에 니켈 물량을 많이 늘리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622에서 최근에는 811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또 앞으로는 9.5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90%를 니켈을 넣고요. 망간, 코발트를 5%씩 넣는, 어떻게 보면은 차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에 진보된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이 뒤에 니켈, 코발트, 망간 중에서 망간을 빼고 알루미늄을 섞는다든지 또는 망간과 알루미늄을 섞는 NCMA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3사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는 811이죠. 이 배터리보다도 훨씬 더 진보된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에너지 밀도라든지 어느 정도 이 미래에 대한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5, 6년 사이에 전고체 배터리가 누가 먼저 양산형으로 안정된 배터리를 공급하고 역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낮추면서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것이 전기차의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배터리 향방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